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그 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서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 의혹이 제기돼서 이에 따른 이제 전수조사가 실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광산갑 지역구에서 1만 명이 입당한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유령당원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요 문제랑 또 관련해서 또 정의당도 최근에 그런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바야흐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네.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항상 이 과열, 자범, 불법, 탈법 이런 논란들이 뭐 거대 정당 중심으로 항상 제기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광산갑 지역위원회에 10,000명이 최근에 이제 집단으로 입당했는데 이 사람들의 입당 원서를 보니까 뭐 거주지도 불명료하고 필적도 유사하고 그래서 이 뭔가 이게 좀 불법적인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어서 광주시당 차원에서 전수조사 10,000명 중에 9,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고요. 선관위에서도 이 지역이 너무 과열되어 가지고 요 주위 지역 뭐 우리 군대 용어로 치면 관심병사 하듯이 관심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는 뭐 일명 유령당원이라고 당비도 안 내고 명부도 없는 뭐 한 7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7만 명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민주당도 뭐 열린우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진성당원 중심의 어떤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이 공천을 앞두고는 이제 이런 자범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가요? 지금 광주는 뭐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지만 국민의당이 사실상 뭐 바른미래당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사실은 뭐 집권당이죠. 뭐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내년 총선까지 거의 광주 지역은 민주당이 다 휩쓴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정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경쟁들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광산갑 지역구에 1만 명이 갑자기 입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그 예. 유권자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유권자 숫자가 한 1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만 10,000명이니까 당원 숫자 지금 더 많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곧 이 광주 지역에서 민주당이 곧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 그러니까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자체 특히 저는 민주당 내에서 민명도 의원 같은 경우는 유령당원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유령당원 금지를 어떻게? 유령당원 그러니까 이 당원 관리를 정당 내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선관위에 위탁해가지고 이게 진성당원인지 뭐 그 지역구 활동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를 관리하자는 건데 참 그건 좀 과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비 내면은 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한 잠깐 신상 정보 관리 이것을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건데요. 이건 최근에 이번에 뭐 조국 사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 내에서 갈등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다 법원에 고소 고발해버려가지고 처리하듯이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당 내에서 자기 당원 관리도 못해가지고 그렇죠, 예.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니까 행정부나 이런데 그거 관리를 그럼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결사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모인 동질적인 집단인데 그게 아니라 아사리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한국의 정당법에서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중당적 금지입니다. 내가 이 당의 당원이기도 하고 저 당의 당원이기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헌법상에 보게 되면 개인의 정책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진보정당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정의당 당원도 하고 녹색당도 지원하고 노동당도 뭐 지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태. 그냥 뭐 무더기로 공천과 관련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선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촌의 지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입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저 당으로 또 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유권자에 대한 매표 행위가 워낙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한 조항이 이중당적 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긴 하나요? 처벌이 이 당원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떤 당의 경선을 통해서 공직 후보를 선출할 때 그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중당적이다. 저기도 당원이다. 여기도 당원이다. 이러면 그 경선과 선출 절차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례도 있냐면 제가 예를 들면 A당 당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직 후보 나가려니까 여기서는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B당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A당에 뭐 약간의 뭐 했는데 이 행정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A당에서 B당한테 저 사람 무당 당원인데 아직 탈당 처리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공직 선출 그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유권자의 경우는? 유권자의 경우에 대한 잠깐 처벌 조항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뭐 금품을 받고 한 경우는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예를 들면 선거 시기에 그런 건 있는데 내가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검진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불일치한 거 좀 있죠. 우리 지금의 정당법이라든 정당이 당내 경선을 해서 공직 후보자 선출하는데 당내에 흔히 말하는 진성당원이다 어쨌든 당원의 그 흔히 말하는 비율을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5% 하자, 10% 하자. 예. 당내 기반이 있는 사람은 20% 하자. 예. 기반이 없고 영입했는 사람은 낮추고 전체 뭐 국민 지지율을 하자. 예.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역대 당원들의 직선으로 모든 공직 후보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그 전신의 정당들은 원래는 애초에 총재가 그렇죠. 공천권을 네. 주는 거였잖아요. 이제 이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총재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기면서 아래로부터 경선 과정, 그러니까 그 경선 또는 뭐 여론조사 이런 반영들이 일정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게 일반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의 숫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빨리 상당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선에 나가봤자 뭐 압도적인 여론조사에서의 우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불협화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그거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거의 모든 정당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무감사를 들어갔어요. 당무감사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하느냐, 당원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문제인 거고.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터졌지만 한나라당이란다. 자유한국당과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정의당 내에서도 진보 정당이라는 정의당에서도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 경기도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3,800명 정도가 집단 입당을 한 일이 있었고 상당히 그 정의당에서도 많이 알리고 언론에서 제법 나기도 했었죠. 물론 그게 이제 안양이나 경기도만은 아니고 뭐 전국 곳곳에서 서울에도 몇백 명 당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뭐 약간 양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입당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 입당원서에 있는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뭐 당비는 내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당비 되나? 뭐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당비는 좀 비싸잖아요.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무직자이거나 가정주부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5,000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입당한 3,800여 명의 당원들의 입당원세 모두가 다 5,000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또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당비 대납 이런 의혹들 때문에 당비 납부 방법을 보통 이제 계좌를 통해서 자동 이체를 시키는데 여긴 전부 다 직접 납부하겠다라고 써 있었던 직접 납부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그 앞에서 돈을 현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아라 당비, 배상훈 당비, 정종훈 당비 해가지고 우리 세 명 겁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인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진짜 이게 진짜 대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 민주당은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집권당이기도 하고 광주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의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이나 선관위 관심은 하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집단 입당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의 걱정 뿌듯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당했으니까 좋은 의미도 있는데 상당히 걱정들도 했는데 다 위야무야 조용히 넘어가고 그래서 있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떤 중앙당 차원에서의 대책까지 나온 상태인데 정의당은 좀 어떤 직접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 거의 예. 어쨌든 칼럼이든 기사든 그 단독으로 쓰셨는데 그 거기 그 기사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필체가 뭐 서명 필체가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한 집에서 서너 명 뭐 입당한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거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았는데 정의당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런 분들의 입당 원서를 각 시도당에서 처리를 하면서 입당하시는 신규 입당자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 및 확인 전화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혹들이나 조금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당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뭐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한 20-30%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혹시 아시겠지 모르지만 지금 정의당 내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개방형 경선제입니다. 네.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투표만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서 일반 그 국민들도 참여해서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 이게 이제 개방형 경선제도인데 이 개방형 경선제도를 이 개방형 경선제도가 잠깐 말씀드릴게. 개방형 경선제도가 심상정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거의 내걸었던 대표적인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총선 거의 뭐 필승을 위한 좀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게 당대표 경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네, 아직 결정은 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이번 그 뭐 전국위원회 등 의결 기구에서 개방형 경선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런 아까 그 민주당의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제 많이 열릴 수 있는 허술한 방식이 이제 개방형 경선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보 정당의 전통이라는 게 어쨌든 정당은 결사체고 뭔가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의미, 그리고 공직 후보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내놓는 대표 상품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진보 정당의 정체성, 정책 또는 지향점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국민들의 심판을 투표를 통해서 얻겠다 이런 거잖아요. 특히 그런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게 비례대표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지역구에 나가서는 사실상 뭐 득표력이나 당선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소수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성격이 큰데 이것 자체를 개방형 경선제로 하겠다는 것도 참 독특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런 집단 입당의 어떤 불법 탈법 사례들 같은 경우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보정당 내에서도 개방형 경선제라는 우회를 통해서 상당히 이런 조금 부정적인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저는 심각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개방형 경선제의 경우에? 개방형 경선제는 말 그대로 이번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뽑는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누구나 다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뭐 이런 소액의 그 참여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은 하겠지만 다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그 당적이 다른 당이라도 상관없이 당적이 없어도 상관없이 그렇죠. 국민의 유권자면 다. 저 사람이 저 유아라라는 선거인단인 사람이 이 사람이 무소속인지 뭐 저기 자유한국당 지지자인지 이건 모르죠.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저기 저 당의 뭐 비례대표 개방형 경선제의 선거인단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면 뭐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라 이런 거는 전국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죠.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그건 뭐 했으면. 저기 심 대표한테 물어보시고요. 아니 저한테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로 이제 당원 수를 좀 늘리고 확대하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대표 그 경선 목적으로? 때. 예.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에서 그런 선거인단 제도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보통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참여 경선이나 개방형 경선제를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지역구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도 주로 대선, 주지사 이런 그렇죠. 선거인 거고 이거를 비례대표 선거에 활용하는 경우는 제가 이 대부분 외국의 비례대표 선출 사례를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창발적인 시도입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심상정 대표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주로 진보 정당은 비례대표 중심의 정당.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비례대표 중심 정당을 극복하자. 전 동의하거든요. 근데 극복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개방형 경선제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비례대표 선거에 비추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약간 은발란한 거 아니냐. 오히려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성격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모순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쵸.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진보 정당에 무슨 개방형 경선제와 같은 보통의 저런 중도 정당, 보수 정당들이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는 진보 정당의 정체성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지만 그 조건을 걸더라도 두 가지 문제에서는 약간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집단 입당 불탈법 집단 입당 의혹. 민주당이죠. 민주당을 얘기해 민주당의 정당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따로 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전히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대단히 약하고 어떤 정당의 어떤 문화, 조직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선도해왔던 게 민주노동당 이래 진보정당의 어떤 의미 있는 기여라고 보는데 그쵸.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이전에 이게 공천제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 자유당 이런 당들이 진보정당의 공천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서 약간 바뀌어갔던 것 같은데 거꾸로 진보정당 내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위의 어떤 문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그러니까 문화적 오염이라고 보는데 그런 이러한 역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켰네요. 또 나는 정의당한테 또. 아무쪼록 뭐 민주당 문제든 정의당 문제든 잘 해결이 돼서 큰 논란 없이 총선이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